당신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어요. 이 길은 생각보다 멀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평온과 만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에만 집중하곤 해요. 하지만 사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평안이 없이 육체적인 건강을 이루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죠.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그 건강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 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마주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많죠.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자아를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다루어 볼게요. 우리는 몸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마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마음을 가라앉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있어요. 이 작은 방법들이 점차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역사적으로도 정신과 몸의 연결은 여러 사상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몸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말했죠. 사실 많은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도 이 주장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시각이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 장에서는 또한 현대적인 연구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어떻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조절하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흔히 운동을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몸매가 좋아지며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심리적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엔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신체와 정신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운동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운동을 할 때 뇌는 엔돌핀, 즉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요. 이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운동은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줍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결국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오고, 다시 말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강도와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신체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운동을 즐기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기 가벼운 요가 자전거 타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실 운동이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거쳐 검증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1980년대 운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있죠. 그들은 운동이 사람들의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운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효과가 단기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장기적으로 신경계의 변화를 가져와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죠. 그럼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번의 운동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점진적인 목표 설정과 성취감을 느끼며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것이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파트너와 함께하거나 운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가꾸어가는 여정, 그 시작은 여러분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나아가며 느껴지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즐기세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에 연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 에너지 수준이 달라지고 감정의 기복도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과 정신 건강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의 90%는 장에서 생산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장 건강은 곧 정신 건강과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식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영향이 다릅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그로 인해 에너지 부족과 기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의 몸과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뇌 건강을 돕고 트립토판이 풍부한 칠면조 고기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물론 때로는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은 유혹이 오겠지만 그 유혹이 지나칠 때는 그만큼의 대가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는 순간이 와도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식습관과 정신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덜 겪고 신경정신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식단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전문가들은 먹는 것이 곧 약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덧붙이자면 19세기 초 유럽에서 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의사들은 식단의 변화가 환자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 음식들을 제거한 후 결과를 관찰했어요. 놀랍게도 몇 주 만에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우울증 증상이 완화된 사례가 많았답니다. 이 연구는 그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상당히 중요한 발견으로 여겨지죠. 따라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지에 집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자는지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이 회복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 세포를 재생하고 뇌는 하루 동안 겪었던 정보를 정리하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죠.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은 점차 악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을 단기적인 문제로 여깁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며 집중력과 기억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일어나는 일들이 무기력하고 피곤하게 느껴지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이 지속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면의 질은 수면 시간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REM 수면이라는 깊은 잠은 뇌가 최대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때에 우리의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정신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만약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어두운 방에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고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잠들기 직전에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는 데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게 자는 것이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명상 또는 가벼운 독서를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수면의 중요성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19세기 후반의 영국 의사인 찰스 스티븐슨입니다. 그는 수면이 신체와 정신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잠이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회복 시간임을 밝혔죠. 이 연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신과 의학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잠들기 전 이 모든 정보를 떠올리며 수면 환경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수면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회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거의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장, 학교, 사회적 기대와 책임 등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요소들은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이죠. 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고 도전을 이겨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쌓이고 관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못 다루면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우리는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이 호르몬들은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며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호흡법이에요. 긴장을 느낄 때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깊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죠. 간단한 복식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이에요. 운동은 엔돌핀을 분비하게 만들며 이는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이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해하고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신체가 피로감을 느끼면 정신적으로도 더 가벼운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일기쓰기나 명상,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시간 보내기 등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 명상은 수천 년 전에 시작된 정신수련 방법 중 하나로 신경학적 연구에서도 명상과 마음챙김이 스트레스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명상은 뇌의 활동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빠르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하자면 2000년대 초 한 연구팀이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가 뇌의 특정 부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연구는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뇌의 해마 부위, 즉 기억과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죠. 이는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루는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정신적인 평화와 신체적인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변화는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먼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해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작은 일 중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를 수 있지만 점차 그날의 긍정적인 면을 찾는 데 익숙해질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덜 나타나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이 개선된다고 해요.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을 촉진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은 마음 챙김 또는 마음 수련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매일 몇 분이라도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마음 챙김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이 방법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명상도 빠질 수 없죠. 명상은 뇌를 진정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 5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어요. 무엇보다 명상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집중력을 통해 다른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습관들이 단시간에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차 그 효과를 느끼게 될 거예요. 하루의 끝에 감사를 느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하면서 정신적으로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자들은 긍정적인 사고가 신체 건강에도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즉,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매일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체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장에서는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을 어떻게 일상에 통합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점차 변화하는 자신을 느끼면서 점점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로 타인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지 감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신체와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망을 잘 구축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특히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이 과정은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턱식, 유독한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불건전한 관계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정신적 회복력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을 숨기거나 억제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연구자들은 부부나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입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관계가 장기적으로 더욱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는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결국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며 지지하는 관계가 우리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질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넓은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몇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우리가 힘든 순간에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죠. 따라서 이번 장에서 다룬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관계들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심리적 자가 돌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에너지도 남지 않게 돼요. 이 점을 간과하면 정신적인 탈진에 빠지게 될 수 있죠. 심리적 자가 돌봄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과 시간을 주고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그 헌신이 지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사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 결국 소진되고 나아가 정신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므로 심리적 자가 돌봄은 자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인 심리적 회복력에 대해서도 다루고 싶어요. 심리적 회복력은 우리가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상황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하느냐가 결국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심리적 회복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자기 돌봄이에요. 이는 자아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돌봄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아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건강한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심리적 자가 돌봄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면 그것은 결국 마음의 부담이 되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아를 돌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이나 운동, 심지어 일기 쓰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는 심리적 자가 돌봄이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기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기르고 심리적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건강과 직업 사이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일을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장 생활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성공과 개인의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 너무 많거나 스트레스가 과하면 결국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직장 내에서 성취를 이루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 중독이 거의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런 태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개인적인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직장에서 퇴근 후에는 일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장과 개인 생활의 경계를 허물면 언제든지 일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여가게 됩니다. 업무 이메일을 퇴근 후에는 확인하지 않거나 회사 일이 개인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예죠.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면 직장에서의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직장에서의 시간은 짧아지고 더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업무는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죠. 일이 너무 많아서 벅차다면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을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직장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해소하는 데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큰 역할을 합니다. 업무 외에도 친근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스트레스를 나누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우호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지원하는 동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직장에서의 성공과 개인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규칙적인 휴식과 자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노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명상하는 것,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습관들은 처음엔 일상 속에서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습관들이 쌓여가고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죠. 특히 중요한 점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정신적 안정과 회복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 계속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 작은 성취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꾸준한 노력은 단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관계에서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꾸준한 자기 돌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직장이나 개인 생활에서의 충돌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끔은 실수를 하거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냥 잠깐의 휴식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여정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다뤄본 모든 주제들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운동과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들이죠. 이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세요.